그 633페이지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있지요. 이게 바로 주택을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스스로 집을 안 받고 그 자격이나 지위를 돈 받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서 지위를 양도 양수 가로치고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자, 휴대폰 나중에 하고요. 매매 증여 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데 다음 줄 상속 동그라미 저당 동그라미 요건 괜찮아요. 상속이야 죽어나가는 거니까 저당은 된다는 얘기죠. 담보 잡히고 돈 빌리는 거는 돼요. 매매 증여 등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하는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정서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해놓고 박스 있잖아요. 법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돼 있지요. 11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11조가 바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로치고 쓰세요. 거기다가 주택조합원의 자격. 직장은 해당하지 않을 거고 아까 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 되면 우선 공급한다며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은에 입주자 저축정서 줄치고 청약 통장 얘기하는 거죠. 사고 팔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상속 저당은요? 저당은요? 돼요. 증여는요? 증여 갑니다. 증여했다가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사고 팔고 안 돼요.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아까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좀 띵해요. 주택상환사채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그것도 기명으로 그거 몇 년 내 집 지어 돌려주라고 3년 그거 이거 사고 팔면 안 돼요. 리얼에 A 보면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란 말 나오죠. 저 외에 노원구 상계동에 백사마을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저 국유지에다가 6.25 이후에 집 지고 판자 지고 살았잖아요. 그 철거할 때에 그 사람들 막 쫓아내질 않아요. 철거면 딱지가 나와요. 입주권이. 그거 사고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정한 것들은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 증여 안 돼요. 상속 저당은 된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다음 중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있죠. 그 금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찬찬히 보면 국민주택 채권의 양도 이런 말이 나와. 그런 것들은 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요. 매매 증여하지 말라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말하잖아요. 그거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주택을 받는 게 아닌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 양도 양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도시개발법이니까 관계없어요. 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개발 채권 무기명이잖아요. 며느리 셋 보낸 사건 그런 거는 금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낸다니까 시험에서. 자, 주택 상환 사채 매매 증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세 번째 거 청약 통장 사고 팔면 돼 안 돼요? 조합원 자격도 철거민 딱지도 오케이. 저당은요? 돼요. 안 돼요. 세 번 하다가 돼요. 그 다음에 634페이지를 보면은 6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죠. 오른쪽에 부기 등기 있죠. 줄 치세요. 각각 처음이잖아요. 부기 등기라고 배웠죠. 여러분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저당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고 저당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잠깐만,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내 아파트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자, A한테 2억 빌려달라고 돈 빌리고 담보 설정했죠. 3월 1일. 그 다음 또 돈이 부족해요. 2억 빌려달라고 또 4월 1일 날 빌릴 수 있지요. 아직 10억짜리니까 4억밖에 안 되잖아요. 1억 빌려달라고 빌릴 수 있지요. 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자 3명이죠. 자, 3월, 4월 5일이요. 자,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가 나한테 2억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저당 설정했고, 그런데 나한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 그 친구를 만나, 6월 달에. 채권을 네가 받아서라. 채권 양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채권만 넘겨주고 저당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수반성이 있잖아요. 같이 넘어가야지. 저당권 이전해줘야지. 이전 등기 6월 달에 하잖아요. 자, 주등기로 해버리면, 봐요. 주등기로 해버리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1, 2, 3순위잖아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6월 달에 했죠. 주등기로 해버리면 1순위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1순위, 2순위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해야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부기등기를 6월 달에 했을지언정, 그것은 주등기가 3월 달에 했잖아요. 이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순위가 보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은 부당하게 순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전 등기할 때 주등기로 하면 안 되고 순위 상실되니까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고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그렇게 외우는 거는 딸딸딸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거고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해서 전세권을 넘겨주는 이전 등기 하더라도 임차권을 넘겨주는 이전 등기 하더라도 부기등기로 해야 원순위가 그대로 넘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면 부기등기가 뭔지 들은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왼쪽은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고 오른쪽은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자, 이게 뭔지는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야 쓰겠네. 자, 봐요. 우리 건설회사는 아파트 지을 때 선, 시공, 후 분양이 아니잖아요. 선, 분양, 후, 시공. 얼마나 위험하냐고. 아파트 지어달라고 돈을 미리 주는 소비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제품 만들어 달라고 돈 주는 소비자가 어디가 있어요? 텔레비든 자동차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어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주잖아요. 지어달라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업 주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선분양. 그런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땅도 확보 못하고 입주자만 모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하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모집하란. 예외 빼고. 자, 대지의 땅의 소유권 확보해서 입주자 모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만 확보하면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서 입주했을 때 그 땅에 건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매로 땅이 날아갈 수도 있지. 그 소유권 등기에 있는 저당권 기타 잡스러운 등기들이 있겠죠. 말소시켜라. 말소시켜서 그 땅에 아파트 지으라는 거예요. 경매로 날아가는 걸 막으려고. 그 다음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망해버릴 수 있죠. 신일 해피트리 망했잖아요. 경남 아너스빌 없어졌잖아요. 한참 텔레비 많이 나오다가 현진 에버빌 다 안 나오잖아요. 부도 나서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부도 나면 안 되니까 주택도시보전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라. 그래서 건설회사가 중도금 내다가 중간에 부도 나더라도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증을 받았으니까 뭐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피해는 많아요. 지가 볼 때 큰 피해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시공도 손중에 또 나중에 지어야 되니까 금융비용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지. 피해가 있지 당연히요.
그 대신 분양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다 지워라. 땅에 있던 거 분양 보증 받았죠. 그럼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에다가 가서 신문에 공고해도 되겠냐, 공고해야 되거든. 공고해도 되겠냐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신청해야 되겠죠. 이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은 외울 수 있잖아요.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에다가 뭘 내고? 공고 내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떨어졌죠. 그래야 신문에 광고 나온다니까요. 서울시 제 몇 차 동시분양 공고. 그래서 이제 1000세대 아파트 분양가 3억짜리를 짓겠다 이 말이요. 공사 금액이 3천억짜리죠. 1000세대를 3억에 분양하는 거 3천억 아니요. 이거 전자 계산기를 가지고 와야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겠죠.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가 대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거야. 꿍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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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었잖아요. 몇 박자? 너 왜 웃니? 남자는 입 가리고 웃는 거 아니라고 했지. 나 우리 재욱이 없으면 강의 못한다 너. 우리 재욱이가 가슴에 불을 질러 넣고 있어요. 자, 1000세대 아파트 다 지었어요. 다 지을 때 중도금 낼 거 아니야. 계약할 때 계약금 10% 들어간단 말이요. 중도금 들어갔지. 다 지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세대 다 지었죠. 그러면 롯데건설에서 롯데건설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 10%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한 방에 되질 않는다니까. 한 60일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건설회사는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며요. 그 땅에 이것저것 잡등기 다 지우려며요. 경매로 땅 날라가는 막으려고 분양 보증 받았지요. 그럼 모집할 수 있어. 자, 모집해가지고 집을 자, 대지 조성하고 짓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 지었다 쳐요. 보존 등기 했지. 그러면 등기하고 잔금 10% 남겨놓고 잔금 받고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1000세대 다 지었잖아요.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니까. 그리고 잔금 받고 입주 예정자는 이전 등기를 개별로 하는 거예요. 1000세대.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아파트 하나 새로 신축 현장에 등기를 띈다. 등기 업무를 위탁받았다. 돈 엄청 벌어요. 그래서 개인 법무사 사무실 안 해. 법인에서 주로 하지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1000세대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건설회사는 법무팀이 다 만들어놔요. 건설 자체적으로 법무팀이 있어. 그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하고 잔금 받고 10% 이전 등기 해주겠지. 그럼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는 자 3천억짜리 아파트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 10% 빼고 2,700억을 받았지. 건설회사가 10%만 남겨놓고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10%만 남고 2,700억 받은 거 아니요? 그럼 건설회사가 입주 예정자 잔금 남은 그 사람들한테 개별로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조성된 땅과 완공된 주택을 집단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대표가 2천억 돈 빌려서 도망가 버려요. 이걸 딴 놈한테 팔아넘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공사 다 끝나가지고 등기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등기하고 입주하거든. 입주 가능일 얘기하는 거야. 이후 60일 이게 등기 신청 기간이거든. 요 기간 동안에 사업주체 너희들은 조성된 땅, 완공된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긴다든가 담보 설정해서 돈 빌리고 도망간다든가 그런 느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저당권 기타 등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입주자가 아니죠.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 입주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과 완공된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또는 담보 설정하고 돈 받고 도망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자, 그러면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날라가고 그다음에 보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완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대지 조성하면서 롯데건설에서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등기부상 채권자는 없어. 다 말소했으니까. 그런데 건설회사에다가 철근을 납품한, 자재 납품한 또 업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철근 납품했는데 돈 50억을 안 줘요. 그럼 건설회사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서 새로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압류를 해요. 채권 내고 50억. 그리고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3월 1일 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 1일 날 보존 등기해서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9월 1일 날. 그리고 10월 1일 날 드디어 승소를 했습니다. 입주자 이름으로, 예증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날짜하고 보세요. 그 땅에 압류한 날짜 어디가 빨라요? 압류가 빨리 됐죠. 압류에 기해서 소송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야세를 입주했고. 그래, 압류에서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대지 경매 신청할 거 아니요? 땅 압류했잖아요. 건설회사가 이 땅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철근 납품한 돈 안 준다니까 그거 땅 압류했지. 경매로 날려버린다니까. 입주자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 아파트 뛰어가자. 1000명이 호미 가지고 아파트 다 뜯어가지고 각자 나가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업주체 너희들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면 그 대지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걸어놔라.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토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질 땅, 입주 예정자 동의 안 받고는 이 땅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 못합니다라고 걸어놔야 돼. 부기 등기 걸어놓고 와야 승인을 해줘요. 그래야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부기 등기 걸렸죠.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그 이후에 건설하는 와중에 압류했지. 무효입니다. 누굴 위해서? 입주 예정자. 대지 날라가는 막으려고. 완벽하잖아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건설회 사람을 보존 등기했죠. 9월 1일 날. 그리고 등기한단 말이에요. 아침 10시에 보존 등기 딱 해서 따뜻한 등기가 만들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1301호 2호해서 개별로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60일 내에. 보존 등기 하자마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일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지. 10시에 보존 등기 했는데 11시에 여기다가 100억짜리 압류가 걸려버려. 압류한 상태에서 오후 2시에 또는 그 다음날 이전 등기 한다 이 말이요. 이전 등기가 먼저, 압류가 먼저. 압류에 의해서 다 이전 등기하고 입주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 하죠.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 한다니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한단 말이요. 자, 보존 등기하고 좀 이따가 잉크 싣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보존 등기 하니까 등기부가 개설이 됐을 거 아니야. 따뜻하게. 그 보존 등기 하자마자 건설회사에게 돈 받을 놈이 압류를 해버린다니까. 아파트에다가. 압류 걸린 상태에서 이전 등기 했겠지. 그래, 압류해서 승소해버리면 아파트 경매 날아가겠죠. 막아야지 또. 그래서 건설회사는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으로 또 부기 등기 걸어야 돼. 이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춘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예정자 동의 안 받고는 매매 등으로 팔거나 압류 같은 걸 못한다 라고 걸어야 돼. 그럼 보세요. 아파트 다 지었죠. 보존 등기 딱 떨어지자마자 부기 등기 걸렸겠지. 압류 같은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이. 그렇죠? 그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전부 무효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러니까 선시공 후분양을 하면 이 제도가 없어도 돼요. 아파트 다 지어놓고 그러죠? 지어놓고 오케이. 야, 이거 이쁘다 이 집. 요거 좋아. 1층 저렴하네. 좋아. 난 15층 주라고. 그때 통장에 넣고 바로 이사하면 돼. 등기하고 그러죠? 이 불안한 게 없어도 된다니까. 선분양, 구시공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당권 기타 등기하지 마시오 하는 건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권 승인 시점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이네. 요 사이에 팔아먹고 담보 설정을 하지 마라. 대지의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놔라.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하라. 그리고 왼쪽 걸 보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지요.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됐죠. 그리고 가로수에 뭐라고 됐어요? 통보한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번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 설정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거나 매매 정의 등으로 주택 대지를 팔아먹는 거, 그런 합쳐서 이런 등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에 부기등기. 3번에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뭐 하라? 부기등기 해놓으라.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나오는데 2번 시기. 부기등기 시기는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해 가죠? 여러분, 주택은 지어서 새로 지었잖아요. 보전 등기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요? 그때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땅은 기존에 있잖아요.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신청할 때 해놓고 오라는 얘기지. 서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에 부기등기 내용이 있지요. 요렇게 해놓으라고 꽁꽁 해놨잖아요. 천천히 읽으면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까 얘기 다 했거든. 압류 같은 거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다음 저 밑에 5번에 효력이 있나요?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았다. 압류, 가처분, 가처분의 목적물을 했다면 그 효력은 뭘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자, 여러분, 건설회사가 선분양을 합니다. 그럴 때 아파트 지어 분양하려면 지을 땅은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 대지에 압류 같은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부기등기 해라. 그 부기등기 대지는 언제까지? 이거 보고 하는 거. 이거. 야, 이게 없어지니까 막 가슴 한 켠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고 말이야.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이게. 막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 해라. 자, 건설된 주택은 보전 등기 신청할 때 하라.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오.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좀 되네 이제. 뭔 말인지 나 알아들어요? 이런 게 필요하겠네라는 생각은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선분양이니까 뭐 보증을 분양 보증 받아라, 소유권 확보해라, 이게 다 지워라, 부기등기 해놔라, 다른 등기 하지 마, 팔아먹고 이런 등기 하지 마라. 이게 철저하게 돈을 미리 내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2000년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 라이프주택 판결이라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상업은행 없잖아요. 지금 IMF 때문에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라이프주택이라고 해서 입주자 500세대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땅이 상업은행에서 경매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건설회 상태로 압류를 해버린 거지, 땅을. 그 입주했는데도 땅이 날라갔잖아요. 그 아파트 뜯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입주자들이 막 500세대가 데모하고 과천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아, 이건 문제 많구나 해서 2000년대 만든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치밀하게. 자, 637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있지요. 이제 요것만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간다 그래 열심히 하지. 집에 가면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지요.
집에 가자마자 잊어먹잖아요. 자, 투기 과열 지구는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아파트 당첨이 되면 당첨된 분양권을 내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당첨된 분양권을 못 팔아. 등기할 때까지. 이게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당첨된 지위를 팔고 하면 3억짜리가 7억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투기 막으려고 다 필요 없어요. 당첨된 분양권을 못 팔게 한다. 자, 지정부터 1번.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줄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우리 이 동네는 지정할까요? 과하게 안정됐잖아요. 숨도 못 쉬게. 그래서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주거전적 심의의 심의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되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는 사람이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죠? 시도지사 안 되죠? 잘 기억이 안 나죠?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이거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맨 밑에 지정 대상 지역도 나오네요. 기억. 어차피 그래도 주거나 사나 안 나오겠지만 기출문제 풀려면 해야 되잖아요.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경쟁률 얼마 초과하면 5대1,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코딱지는 10대1, 일반은 5대1, 코딱지 10대1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번만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으로부터 얼마 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돼가지고 조금 위축돼서 집값 오른단 말이에요. 30% 나오죠? 5대1 나오고 코딱지 10대1.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 투기과열지구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자, 한 장 넘어가. 야, 공법 진짜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할만하다, 뭐 이러게 되는데, 예, 이러면. 그래도 여러분, 공법은 뭔가 실무 나가서 중개업자로 뭔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많이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이거 말 못하면 진짜 쪽팔려가지고 죽습니다, 진짜. 손님들한테. 버벅거리고 말이야. 전매 못한다는데 이런 말 쓰는 놈들은 피해야 돼요. 전매 못한다는데 이런 말 쓸 정도면 대단한 놈들이거든요. 팔지 못한다는데 이래야 되거든. 전매 못한데 이런 전문 용어 쓰는 사람들은 중개하면 안 돼요. 가시라고. 사이즈가 나하고 안 맞다고. 그리고 보내버려야 돼요. 옆집에 보내야 돼요. 옆집 사장 망신 나가게. 639페이지에 3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또 그거는 1.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만 줄쳐요. 해놓고 맨 밑에 박스들 나오죠. 아, 이건 구체적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안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누가 지정한다고? 그리고 일단은 그건 참고를 한 장 넘겨보면은 641페이지를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1지역, 2지역, 3지역 해가지고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1년 6개월 못 판다, 1년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밑에 구분 있나요? 자, 우리 역곡동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한번 볼까요? 수도권 1지역은요, 주로 강남, 강동, 서초, 송파, 강남 서하구하고 과천. 우리 여기 아니네요. 2지역은 서울시 전체하고 성남시, 판교, 분당. 이것도 아니네? 3지역은 고양, 남양주, 하남,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화성, 우리 부천 어디 갔어요?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도 그러죠? 제 푸대집 아니요? 부천 일대 작동사거리에다가 200층짜리 빌딩 지어야 돼, 진짜로. 그러죠? 그리고 여기 1호선 지하로 가고, 이제 좀 부천시장 그렇게 공약한 사람 뽑아주세요. 자, 그러면 1지역, 2지역, 3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왜 내가 소개했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서울 시내에서 부동산 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뉴스 나온단 말이에요. 야들이에요. 야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용은 아닌데 그러면 시험은 주로 투기과열지구 나오거든. 왼쪽으로 가서요.
8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나오죠.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로 전매,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이런 거 안 되는데 다음 절 상속은요? 괜찮아요. 죽어버린 거니까. 매매 증여 할 수 없습니다. 알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맨 밑에 투기과열지구부터 나오죠? 투기과열지구 간의 전매 제한 기간. 자, 박스 보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놓고 여기서는 입주자 왼쪽 하단 봐야 되는데 오른쪽 보고 있는데요. 왼쪽 하단 봐야 돼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가능한 날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가로 건너뛰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못 팝니다. 이 경우 그 기간 5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5년. 자,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저기 서울 시내에 산다. 여러분들 이거 뉴스 나와서 손님 물으면 얘기 이렇게 해야지 돼요. 자, 투기과열지구 묶였어요. 우리 여기는 아닌데 서울 가서 한다면 서울은 다 묶였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당첨된 분양금 못 판다? 언제까지? 수업 시간에도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 가서 행사할 걸 왜 여기서 행사해요? 묵비권 행사하고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왜 여기서 행사하냐고. 여기서는 대답할 의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건설회사 사업 주체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가베라는 사람이 당첨돼서 3억짜리. 그러면 3월 1일 이틀간 계약금 10% 가져와서 계약하자 이렇게 기간 주거든. 당첨된 값은 언제부터 못 팔아요? 계약 체결한 날, 가능한 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라는 것은 3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못 파는 거야. 계약 체결한 날이었거든. 원래는 이때 계약 체결하면 1일 날 팔 때 처벌을 못 했던 거야.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자, 그리고 계약을 하고 공사하겠죠. 중도금 내겠지. 다 완료되면 보존 등기를 건설회사 이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잔금을 받고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못 판다 이 말이요. 오케이? 1년 6개월 만에 잔금 치르고 등기했습니다. 팔 수 있어 없어요? 과감하게 좌우로 하세요. 이렇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이상하네. 설명을 언제까지 못 판다고?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며요. 1년 6개월만 등기했다니까 팔 수 있어 없어요? 이 간단한 걸 내 명의로 등기하면 이것은 분양권이요 나의 집이요? 분양권이라는 걸 못 판다니까. 여기는 분양권이라는 무형의 자격을 못 판다고. 나의 집을 못 파는 게 아니고. 그럼 등기하면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언제까지?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 그냥 등기 칠 때까지. 못 팔아요? 등기 치면 팔 수 있다 없다? 자, 6년째 등기 안 해주고 짓다 말다 하고 있어. 팔 수 있어 없어요?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이 말이요. 5년 넘게 제한하지는 마라. 안 팔려 그런 거. 누가 그걸 사겠어요? 자, 아까 지역주택조합이 있었죠. 직장, 리모델, 지역조합원 되려면 언제부터 무주택자? 후궁. 언제부터? 띠리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야, 이거 사인 뭐라 그래? 이게 투수 포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지역조합원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그런 표현을 연습해야 돼요. 자,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건설회사 있죠? 아파트 지을 때 대지에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해놓으라.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해놓으라. 건설된 주택은 보전 등기할 때 해놓으라.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그러죠? 자,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언제부터 전매할 수 없다?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언제까지? 등기할 때까지. 그 기간 몇 년 넘지 마라. 5년 되네. 이제 조금 되네. 이제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오늘 강의 평생 20년 평생에 처음. 야, 우리 진짜 여러분 하고 나서 이런 공부하니까 좋지 않아요? 10분 쉴 때 간식 먹어, 낯선 사람 사귀어.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없어. 절대로 공부한 사람끼리는 사악한 사람이 없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만난 사람도 별로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야 요새는 아니더라고. 요새는 산에 가서 나쁜 짓 많이 한다네. 무박 산행 있잖아요. 등산 동호회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난대요. 저는 평생 그런 등산 동호회 갈 수 없어요. 야간 수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리 떨려서 수업하겠어요? 산에만 가나? 그 다음에 643페이지. 아니 밥도 먹고 오잖아요. 643페이지 하단에 전페이지 안에 예외도 있죠? 이 사람은 뭔 상상을 하길래 저 옛날에 등산 동호회 갔구만. 많이 다녀? 좋은 일 많다며. 아니 그런다 하더라고요. 등산 가면 금방 정드는 게 힘들지. 오빠 손잡아. 이렇게. 그때 마음대로 손잡잖아요. 손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세상에 못 믿는 오빠가 첫째 교회 오빠, 둘째 성당 오빠, 셋째 절에 오빠, 그 다음 동네 오빠, 그 다음 친한 오빠. 모든 오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네 오빠는 진짜 못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갑이 계약을 하고 3천만 들어갔어요. 1차 중도금 3천만 들어가서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6천 들어갔어. 그 상태에서 을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중개업자 연기를 들고 왔어요. 중개사법이 연기지. 팔으라고 하도 해서 이걸 팔았어. 분양권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법은 관계없어요. 사법에서는 분양권의 지위도 거래 대상이 돼요. 공법에서 금지할 뿐이에요. 그러면 팔았다가 공법상 적발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징역 간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몇 년 갈까? 판 놈 1년, 산 놈 1년, 낀 놈 1년, 합의 3년, 벌금 3천만 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갑이 3천 들어가고 3천 들어간 상태에서 1차 중도금 들어간 거예요. 야가 해외로 이민 갈 수 있죠. 2년 이상 갈 수 있지. 지방 발령받아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식구들 전부. 그땐 팔아도 돼요. 지방 발령받았는데 온수소 역곡으로 와요. 자전거 5분 걸어서 10분. 안 돼요.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갈 때만 허용합니다. 얘 아버지 죽으면서 상속받아서 집이 하나 생겼지. 그러고 분양권 파는 건 됩니다. 그 다음 비장의 카드. 배우자하고 이혼하면서 넘겨주는 건 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하고 이혼하지 않아. 배우자인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될까 안 될까? 이건 될까 안 될까? 자, 그러면 643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전매제한에 예외 볼 거예요. 위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를 선정된 자 또는 주택 공급받은 자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 거기 줄 쳐야 돼요. 사업주체 다다음 줄의 뭘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일의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장 넘어가면 기업, 세대원의 건물이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저는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사간단 말 나오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인정 안 합니다.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들어가면서 전원 해외로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혼하면서 지위를 주는 것까지 돼요. 그 페이지, 그 박스 맨 밑에 시업 보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하는 것? 되네. 명의, 내 명의로 옮겨달라 얘기하세요. 나중에 남학생 여러분 절대 옮겨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말만 나오면 도망가 버려야 돼요. 인감도장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여학생 여러분 꼭 넘겨받으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646페이지 리모델 있죠. 자, 아까 리모델 하려면 조합 만들어야 되죠. 조합 만들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한 단지 전체 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동별은 4분의 3? 3분의 2요, 4분의 3이요. 아까 4분의 3도 어디 하나 나왔죠? 안 나왔어요? 4분의 3. 눈빛이 이글이글합니다. 어디서 나왔지? 롯데건설에서 땅 샀잖아요. 매도 청구. 그 땅 우리한테 팔으라고 소송할 때.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단지 전체 한다. 전체의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만 하면 3분의 2. 그 조합이 리모델 할 때 허가받을 때는 또 달라요. 자, 거기 동그라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찾았나요? 끝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 허가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조합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심할 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줄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다가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허가 기준 박스에 가, 나, 다 있죠. 나번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어떻게 해서 허가받냐? 다음 사항 적혀있는 결의서에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75% 이상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얻어야 하고, 다다음 줄 동을 리모델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얼마? 75% 이상 동의 얻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뭐가 웃기는지는 몰라도 웃기는 것 같죠? 봐요. 리모델 하는데 조합 설립인가 봤죠? 그리고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해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조합할 때 리모델 조합 만들고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하라. 괜찮아요. 몇 년? 이게 돼야 되잖아요. 몇 년? 빨리 얘기해. 손가락으로 해봐. 손가락.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한다.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 야, 또 2년이지. 5년은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자, 조합 만들 때는 단지 전체 한단 말이에요. 에?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동별. 동만 하면 3분의 1. 그런데 리모델 조합이 허가를 받잖아요. 단지 전체 할까? 그러면 75%. 동별? 자, 봐요. 과반수 동의 얻어서 동별 조합 설립했는데 허가할 때는 50%니까 하나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똑같이 하든지 이렇게.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 작년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바꿨다니까 이게. 4분의 3인, 5분의 4에서 75%로.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래서 조합 만들 때 동의인지 리모델 조합이 허가받을 때 동의인지 달라요. 허가받으려면 75% 동별 50%. 자, 한 동만 하면 75%.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조합 맹글 때 하고
허가받을 때하고 달라요. 조합 맹글 때는 3분의 2 과반수. 자, 리모델 허가는 75% 50% 하고 메모를 딱딱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법상 조합 있죠? 다 일목요연의 박스 만들어서 동의 다 정해줄 테니까 고생하지 말고 지금 떠들면 돼요. 이렇게 75%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넘어가면 649페이지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나오죠. 여러분 증축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었죠. 세대수 증가 얼마까지? 15%. 1000세대면 150세대. 세대수 위로 올라가는 것도 몇 층까지? 3층, 14층 이하는 층까지. 그럴 때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예요.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라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하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 등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주택법 했지요? 7개 나오는데 이 양 많고 양 많은 거는 냉면집에나 나오는 줄 알았더니 양 많은 냉면 있잖아요. 7문제 나오지만은 실무에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고 요걸 꼭 2번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농지법은 지난주에 했나요?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요거 다음 주에는 1장부터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는데 5, 6월 달 마지막 이론이잖아요. 이제 100% 강의할 텐데 5, 6월 달은 이론 나가는 부분만큼 있죠. 그날 배운 거 그날 2-3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펼쳐놓고 그날 배운 만큼 있죠. 그걸 한 번씩 훑어보고 계속 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2달이면 실력 훅 올라갑니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